새로운 TAM,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하면서 내놓은 성과가 어떠했느냐,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연관된 비즈니스로 계속 확장을 해 나왔느냐, 상상할 수 없었던 산업군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밸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수 있거든요. 업사이드 얼만데 이걸 계속 보는 거죠. 지금 홍진채 대표님이랑 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책을 보시고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셨던 게 기술주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이제 시장을 봐야 되고 TAM이라는 기준으로 그 안에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씩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특정한 종목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예시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났던 시기에 넷플릭스가 구독자 성장률이 정체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언급한 2019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넷플릭스가 한창 잘 나가다가 구독자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 그러니까 구독자가 성장은 했는데 기대치를 하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성장은 끝났구나. 그래, 뭐 사람들이 집안에서 드라마 보고 하는 게 뭐 영원히 무한정 하루 24시간 내내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어느 정도에서 멎을 거다라는 건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이구나라고 2019년에 다들 깨닫게 되고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성장을 계속 해 나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갔는데 2022년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넷플릭스는 코로나의 굉장히 큰 수혜를 본 기업이잖아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드라마를 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 2020년 시점은 이미 TV라는 게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이 다 있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게 됐고, 그때 맞춰서 넷플릭스는 또 계정 공유를 이제 여러 국가에서 막 좀 줄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안 그랬지만 줄이고 있었던 시기고, 그러니까 2020년, 21년 가면서는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거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 수혜를 본 만큼은 좀 뒷걸음을 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장률이 꺾이고 나니까 투자자들은 그냥 넷플릭스가 끝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2019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거죠. 근데 이 어떤 추세가 있고 추세를 넘어서 과하게 갔다가 잠깐 추세로 되돌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을 뿐인 거고, 다시 이제 추세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광고 모델도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다시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점들이 항상 투자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막 주가가 빠질 때 이게 과연 단기적인 조정이느냐 아니면은 정말 완전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것이느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홀딩을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결국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는 좀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제가 하는 대답은 늘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선생님 마음속에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졌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펀더멘탈이 실제로 무너진 거냐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해온 리서치의 결과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넷플릭스든 페이스북이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요럴 때는 요 지표를 보시고 홀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만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주커버그가 나와서 우리 회사 사명을 메타로 바꾸겠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그러면은 그때 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 투자를 늘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거냐,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은 얼마인 거냐, 그럼 경쟁사인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 트위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쭉 살펴서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본인이 들었다면 홀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 다 사기 아니야? 뭔 소리야? 주커버그 미쳤구나 라고 하면 팔아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확률적인 사고.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정답을 딱딱 찍어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 판단이 맞았을 때 나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 것이며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내가 손해보는 크기는 얼마일까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하지. 예. 그래서 만약에 메타를 보고 있었다. 주가가 이미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기 전이었으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급락한 시점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주커버그가 맞다면 그래서 주커버그에 동의하는 내 판단이 맞다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근데 이런 주식들은 원래 어떤 자산 가치 뭐 이런 걸로 보존받지 못하니까 뭐 주가가 뭐 빠지면은 항상 그 바닥은 훨씬 더 깊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구글이 PER이 한 12배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구글 알파벳 하면 우리가 다른 빅테크가 보통 20배, 30배 받으니까 얘도 당연히 20, 30배겠지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은 원래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고 그럼 그런 주식은 또 빠질 때도 하락폭이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았을 때 얼마 벌 것이며 틀렸을 때 얼마 잃을 것인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하자면은 그런 판단을 할 때마다 의사결정의 근거를 기록해두고 어차피 한 번의 의사결정이 다 맞을 수도 없고 오늘 맞았다고 해서 내일 또 틀릴 수도 있고 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생각한 이유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은 결국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특정 어떤 지표를 보고 홀딩을 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애매하면 일단 3분의 1을 줄이시라.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또 분할 투자라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결국은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익스포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많이 투자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전 재산이 뭐 5억인데 5억 중에서 뭐 3억을 한 주식에 베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 근데 3천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에이, 뭐 오르면 뭐 좀 기분 좋고 떨어지면 그렇죠. 뭐 괜찮아. 네. 이런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줄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분산을 해두는 거. 저는 그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되게 또 감명 깊게 받아들였던 게 확률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게 잘 될 때의 업사이드는 얼마나 클 것이고 안 될 때 또 하락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내가 좀 감당을 얼마나 내가 할 것이느냐 이런 사고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술주에서 확률적 사고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TAM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TAM이 사실 그냥 지금의 TAM이 앞으로 5년 후에도 그 TAM 그대로인 게 아니잖아요. TAM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회사가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을 추가하면서 일종의 광고업에 진출을 한 거고 그럼 광고업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TAM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네요. 테슬라로 보자면은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그 자동차 시장이 원래는 TAM이었는데 거기에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전 인프라라는 그 에너지를 판매하는 새로운 TAM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로봇도 한다고. 네,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TAM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TAM을 계속 늘려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 그 의사결정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 회사 오늘부터 바이오 진출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회사가 과거에 새로운 TAM,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하면서 내놓은 성과가 어떠했느냐,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연관된 비즈니스로 계속 확장을 해 나왔느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애초에 20년 후에는 플레이하는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산업군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 사고라는 화두에서 여기로 대답이 온 건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TAM 최근까지 내놓은 성장률 성과, 그 다음에 경영진의 인사이트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잘 굴러갔다면, 잘 됐다면은 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밸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폭은 얼마죠? 어떤 주식이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손해는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다,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 이거는 감수하고 가는 게임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업사이드 얼만데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딱 그냥 단편적으로 이 원칙들 1, 2, 3, 4, 5, 6, 7, 8, 90만 보면은 뭐 그럴싸하네 싶기도 하지만 에이 이러면 망해, 이건 너무 도박이야, 막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랑 연결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좋은 책이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결국 핵심은 TAM이 얼마나 큰가, 그런 와중에 내가 얼마나 매출 성장률을 잘 이뤄내고 있는가, 이게 일단 기술주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PER이 막 싼가, 뭐 이런 것들은 기술 투자에 있어서 막 이게 너무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내가 이 회사를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은 뭘 느끼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선택지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내가 생각한 가상의 선택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또 이게 괜찮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내 생각대로 굴러가고 있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걸 내놔서 역시 나 따위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구나가 될 수도 있고, 나라면 도저히 절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나쁜 선택이야 라는 선택을 회사가 내놓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상상력을 가동해보는 거, 저는 이게 특히나 기술주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한마디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가치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뭐 투자 철학 이런 단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투자 철학 이런 좀 고급져 보이는 뭐 그런 개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 이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혹은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게 결국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진채 대표님 모시고 이 기술도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기술도 투자로 대박 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